네, 여러분의 일상을 더욱 탐스럽고 풍성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오늘 저희 셀코TV 초대 손님은요, 저희 테이블 앞에 배가 놓여 있습니다. 상징적인 배입니다. 배다른 남매를 모셨습니다. 누굴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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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 배를 이거 세상에 어디다 뒀다 갖고 왔어요? 제가 땄다가 1년간 보관을 하고 있다가 누님이랑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오늘 들고 나온 겁니다. 네, 이거 가져가서 꿀 넣고 푹 내려 먹겠습니다. 근데 저는 방송을 같이 하면서 깜짝 놀랐던 게 정말 췌장이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췌장이 안 좋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이게 정말 이 생사를 넘나드는 그 정도에서 지금의 이 활기랑 이 생기를 갖고 이제 활동을 하시는 거니까 정말 오늘 이 이야기 들어보시게 되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인생의 태클이라고 할까요? 가장 큰 위기가 췌장 수술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때 어땠습니까? 아유, 만약에 제가 췌장만 수술 안 했더라면 제가 아마 이 바디빌더에도 나가고 진짜 가만히 있는 성격이 아니거든요. 아니, 우리가 생활이 그렇잖아요. 연예인 생활 지금 54년 하면서 이제 코미디언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코미디 가수 해보겠다고 갔는데 코미디를 하시는 웃으면 보기와의 김경태 선생님이 이리 오라고 그래갖고 저를 코미디에 끌고 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코미디가 뭔지도 모르고 막 했어요. 그런데 한 3년 하고 나니까 길거리 가니까 되게 웃겨 이러는 거야. 알아보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아니 왜 날 보고 웃지? 이렇게 막 보니까 아무 이상 없는데 웃어. 쫓아갔지. 왜 날 보고 웃어요? 그러니까 더 웃겨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3, 4년 하니까 코미디언이 돼버렸어. 아, 그냥. 가수로 시작했다. 그때부터 가수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노래하는 프로에 가서 노래하고 춤추는 데 가서 또 춤추고 또 사회 보고 라디오 DJ하고 야간 업소 뛰고 이러다 보니까 일주일이면 프로를 14개씩 했어요. 와. 그리고 서울 부산을 출퇴근이야. 그래서 녹화 끝나고 7시 비행기 타고 딱 내리면 9시 스테이지 올라가서 하고 또 저기 기차 그거 타고 새마을로 덜컹덜컹 하는 거 타고 딱 뭐 5시에 용산이나 서울역에 내리면 목욕탕 가서 쪽잠 자고 방송국 가서 또 하고 또 가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무리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예요? 아침 건너뛰어, 점심 바빠서 못 먹어, 저녁 때 일 끝나고 이따만큼 먹는 거야. 그것도 몰아서 막- 드시니까. 그것도 막 고기 바짝 고서 그렇지. 거기다 또 얼마나 맛있어 맥주. 자, 그거다 생선에 먹고 막 매운 거 짠 거 이런 거 먹고 피곤하잖아요. 그냥 잔 거예요. 화장도 못 지우고 이 생활을 쭉 하다 보니까 이제 췌장이 계속 망가지는 걸 몰랐는데 이상하게 어느 날부터 입이 써요. 입이 써. 그리고 말라요. 근데 이 등이 여기가 막 아파요. 그렇죠. 등이 이게 많이 결리죠. 허리도 아니요. 이게 참 그렇죠. 등도 아니고 그 중간. 가운데쯤. 그러니까 여기가 등과 위장이잖아. 허리의 가운데쯤이 아프죠. 여기가 위장이니까 정확하게 조금 더 와서 이쪽 뒤에가. 그러니까 다 맞다고. 파스 붙이고 지압 받고 막 뜸 뜨고 별짓을 다 했어요. 그런데 그거 또 지나가니까 얼굴이 노래지더라고요. 황달이야. 그 내가 날 보니까 얼굴이 노래서 우리 남편한테 나 노랗지 그러니까 아이 화장 안 해서 그래. 그런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 한 끼도 안 먹었는데 배도 안 고프고 기운만 없어. 그래서 그러면 위를 찍어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갔는데 그때는 수면 마취가 없었어요. 그 생으로 이걸 하고 났는데 내시경. 간을 초음파를 해봤냐 그래서 초음파 안 해봤죠. 초음파를 또 간을 하더니 간도 괜찮아. 고개를 막 이러더니 뭘 써줘요. 원인을 찾는다고 네. 계속 이제. 그러니까 그 방사선과가 또 있더라고요. 그렇죠. 거기는 진단방사선과. 뭐 MR도 찍고 CT CT도 도 찍고, 찍고. 뭐 거기 갔더니 뭐 여기다가 뭘 척척한 거 발라놓고 거짓말 안 받고 1시간을 이러고 있어. 초음파 보내라고 초음파. 젤 바른다고. 네, 근데 그러는데. 고개를 자꾸만 이래요. 그러더니 뭘 또 써줘요. 큰 병원으로 가요. 병원을 자꾸 이제 옮기셨구나. 네. 원인을 찾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이제 큰 병원을 갔더니 거기서 또 검사를 해요. 어우, 사람 죽겠더라고요. 그러더니 바로 입원시켜요. 아, 날 왜 입원시켜요? 그랬더니 보호자한테 뭐라고 하더니 입원을 시키더니 수술을 해야 된다. 뭘 수술해요? 그랬더니 저는 췌장이라고 그래서요. 그게 대장이나 소장 무슨 그런 장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전에 잘 모르셨죠. 아, 제가 그런 걸 알 리가 없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췌장이 이렇게 된 게 18cm인데 이게 위장을 이렇게 들어야
등 뒤에 쪽으로 가서 그렇죠. 있더라고. 구석에. 그러니까 이제 그걸 고민들을 하더니 일주일을 수술을 안 시키고 다섯 과 선생님이 회의를 한 거예요. 회의를 해갖고 자 이걸 다 잘라버리냐 췌장을. 그러면 자르는 순간 여기다 또 뭐 인슐린 펌프를 달아야 심어야 되죠. 된대. 네. 그러니까 이제 자기네끼리 고민을 하다가 막 간도 반 자르고 거기 지나가는 건 다 자르는 거예요. 그거 수술하기가 힘드니까. 그런데 이분이 뭐랬냐면 종양이 하나도 아니고 3개나 있다는 거예요. 췌장에. 네, 췌장에. 근데 이렇게 생긴 거가 머리, 몸통, 꼬리 이렇게 종양이 있는 거예요. 각 이게 부위마다 그죠. 제일 좋은 방법은 그냥 싹 잘라내는 건데 그때 제 나이가 52살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고민들을 해갖고 그래서 일주일 동안을 눕혀놓고 있다가 수술에 들어갔는데 저희 남편이 나한테 거짓말했어요. 요만이 하나 있는데 뭐 그거를 뭐 기계가 어마어마하게 저거한 건데 뭐 레이저 같은 걸로 뭐 이렇게 쏘면은 되는데 그냥 여기 입원하고 피곤하니까 쉬었다 나가심 자꾸 열흘이면 된다. 형님이 그 안심시키.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간 거예요 수술을. 근데 막 이렇게 깨나는데 의사가 이렇게 치면서 자 홍혜경 씨 이래요. 그 멀리서 들리는데 어디가 제일 불편하세요? 이렇게 묻는데 아 맞아 나 수술했지. 근데 왜 수술한 자리가 어디지? 왜 마취 끼실 때. 어딘지 모르겠는데 정신이 없으니까. 어디가 제일 불편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나도 모르게 나온 말이 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장을 건드리니까 그렇죠. 이게 다 아픈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아휴 사는 것부터 죽는 게 낫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순간 그거를 딱 떼어내서 이렇게 편같이 해갖고 옆에 방으로 이렇게 보내면 조직 검사. 네, 조직 검사는 바로 그게 나온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야 암으로는 안 갔다. 다행히 종양에서 그러니까 착한 종양인데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짜집기를 해서 나머지를 살리느냐. 췌장을 조금 그나마 더. 다행이네 그나마. 그렇죠. 그래서 했는데 다 잘라서 그렇게 해놓으니까 한 5cm 남긴 거예요. 13cm 자르고. 네. 그러다 보니까 얘가 의지할 때가 있어야 되니까 잘 내려가던 소장을 끌어올려다가 양쪽에다 연결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하는구나. 네, 그러니까 이제 머리에서는 밥 먹으면 식도로 내려가서 이렇게 가. 그런데 여기 가다가 보면 다시 올라왔다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못 가는 거죠. 여기가 딱 체한 듯이 막혀 그래서 있으니까. 여기가 무슨 느낌이 드냐면 요만한 걸로 이렇게 물이라도 조금 먹으면 여기가 막 찢어질 듯이 아픈 거예요. 병원에서 한 60일 가까이 있다가 이제 나와갖고 3년을 그땐 38kg밖에 안 나갔어요. 수술하고요. 제대로 못 드시네. 아니요 위장도 반 자르니까 또 뭘 금식도 먹지를 시키더라고요. 못하니까. 예. 그리고 그 뽀얀 거 있어요. 맞아. 동물성 무슨 그게 네, 영양제 비슷한 거. 예, 그거밖에 놔주는 게 없는데 네. 이 숨쉬기가 힘들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이제 저희 남편이 3년을 업고 다니면서 그랬구나. 정말 이렇게 고생해서 여기까지 와서 아이고 고생하셨네요 진짜. 제가 근데- 의사한테 물었어요. 네. 아니 나 지금 3년 됐는데 아직도 죽겠길래 이게 언제 나가야 좀 괜찮아요 그랬더니 그렇죠. 한 4년 반은 지나셔야 됩니다. 아유. 그렇게 오래 걸리면 이게 이렇게 새우가 된 거예요 몸이. 펴질 못하죠. 엄청나게 길게 이걸 찢어놓으니까 이렇게 돼갖고 통증이 생기시니까. 여기 완전히 쑥 들어가서 물 부으면 뭐가 한바가지고. 토마토를 어려서부터 쭉 드셨고 네. 근데 그 정도가 되면 이거는 췌장암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뭘 드셨냐고 물어보는 거 보면 토마토에 어떤 효능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그렇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지금은 뭐 사실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 라이코펜이 들어있거든요. 그 라이코펜이 일반적으로는 이제 올리브유랑 토마토를 같이 가열해서 먹게 되면 체내 이제 흡수가 이제 좋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그렇게 유명한 라이코펜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동생을 막론하고 토마토가 사실은 힘의 상징입니다. 이렇게 딱 봤을 때 강력한 신장 모양처럼 굉장히 탱글탱글하거든요. 네네. 거기 이제 농축된 에너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예로부터 동생을 막론하고 많이 흔히 유행하는 얘기가 토마토가 있는 계절에는 병원이 한가하다. 뭐 이런 표현을 이제 쓰는 의사들이 거죠. 얼굴이 파랗게 지금 그렇죠. 하여튼 그거를 60년을 먹고 있잖아요. 그렇구나. 그 지금은 이제 밥에 김치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제가 도마도를 먹어요. 토마토를 그냥 생으로 드세요? 아니죠. 토마토를 물김치도 담고. 엄청 많이 드세요. 네, 엄청. 또 살짝 그 저기 간간하게 여름이니까 이렇게 짠지같이도 만들어 먹고. 그다음에 또 이제 저는 집 저기 스파게티도 할 때 소스를 안 사요.
그래서 토마토를 막 갈아요. 그래서 그걸로만 소스를 제가 만들어서 집에서 스파게티를 만들어요. 그 올리브 오일 넣고. 네, 그럼요, 당연히. 그러면 혈당도 안 올라가고, 그래서 토마토를 정말 갈아서 마시고, 갖고 다니면서 먹고, 씹어. 뭐 삼겹살 먹을 때도요, 이렇게 잘라서 해갖고, 그걸 소금을 살짝 뿌려서 먹으면 기가 막혀요. 야, 지금 다양한 방법으로 토마토를 드시고 계셨는데 배 원장님 느끼기에 아주 좋은 방법으로 드시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좋은 음식은 생과 쑥으로 먹어라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이제 생은 이제 날로 먹으라는 거죠. 그래서 토마토를 날 그대로 드시는 생식 방법도 좋고요. 두 번째는 또 좋은 것은 숙식으로 먹어라. 익혀 먹으라는 건데 익혀 먹는 게 지금처럼 이제 스파게티 같은 거 할 때 덮여서 익혀서 올리브유 넣어서 좋은 걸 가지고 두 가지 방식대로 먹게 되면 그 속에 있는 영양분을 골고루 또 우리가 있는 그대로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거니까 굉장히 좋은 방법으로 드시는 거죠. 우리가 또 토마토 먹을 때 우리 어렸을 때는 설탕 뿌려 먹었잖아요. 네, 그때는 좀 안 익고 이런 게 있으니까. 그래도 소금 이렇게 살짝 뿌려서 먹을 때 그럼 그 신맛이 단맛으로 가요. 건강에 뭐가 더 좋은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제 기호에 따라 조금 다른 건데요. 보통 이제 토마토를 드실 때 그냥 일단은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먹을 게 별로 없을 때 적게 먹더라도 확 열량을 올려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7, 80년대에는 설탕으로 주로 먹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조금 나이가 드셔서 이제 당분 자체가 크게 필요가 없을 때는 약간 짭조름한 이렇게 드신 건데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기력이 없고 힘이 없고 입맛이 없다. 그러면 약간 설탕에 찍어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름에 땀을 많이 흘릴 때는 염분 보충 목적으로 약간 소금을 뿌려 드시거나 소금에 찍어 드시는 것도 또 좋은 토마토 이용법이 되겠습니다. 아니 근데 뭐 토마토 때문에 상을 받으셨어요? 아니요, 제가 이제 그 토마토 먹은 얘기를 그 뭐 아침 프로에 나가서 그걸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그 다큐 프로를 이렇게 만들면서 그 아나운서 두 분을 갖다 놓으셨더라고요. 그래갖고 일주일 동안 그 1.5리터 그걸로 토마토를 그분들을 먹게 했어요. 해갖고 이제 그 전에 검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피곤이 겹치니까 DNA는 손상이 됐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그 저기 토마토를 일주일을 그 아나운서 2명을 먹이고 후에 검사를 해보니까 손상된 DNA는 이렇게 다시 복원이 됐다는 거죠. 그 이제 저는 또 그거를 하면서 이제 같이 한 거예요, 제 거랑. 근데 저는 토마토를 먹고 이렇게 해서 췌장도 이렇게 암으로 안 갔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해갔는데 사천 있죠, 경남. 네네네. 사천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네가 농사 이걸 줘도 저걸 줘도 잘 안 돼서 텔레비에서 내가 나와서 토마토 얘기를 하고 토마토가 열풍이 불기 시작하니까 토마토 농사를 자기네가 줬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네 농가가 살았다. 사천군 농가가. 네, 그래갖고 이제 거기서 감사패를 준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생각지도 않게 그 토마토가 막 확산이 되고 막 이랬죠. 그게 벌써 23년 전 얘기예요. 그러시구나. 네. 근데 지금까지도 계속 토마토를 즐겨 드시고 하루에 몇 개 정도? 아무리 못 먹어도 하루에 5알? 그러니까 이만해요. 그거를. 그러면 이제 네, 5알. 즐겁대요. 아니요, 부 가루도 2개 갖고 갈고. 어디 좀 먼 길 같은 길 갈아갖고 소금 조금 넣어서 갈아요. 그래서 스트롱 굵은거려서 쫙 빨면은 건더기가 잘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걸 물김치도 담고. 또 뭐 저기 저 집에서 이제 저희 남편이 삼겹살 좋아하니까 그러면 내가 거기다 소금을 살짝 뿌려갖고 이제 삼겹살을 구우면서 이 방법을 한번 써봐야 되겠다. 삼겹살 먹을 때. 좋아요. 그래서 거기다 같이 구워요. 그러면 토마토가 우리가 소고기만 아니지 돼지고기 꼭 노릇노릇 구운 거에다가 같이 토마토랑 먹으면 간도 맞고 좋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안 먹어도 남편하고 나하고 둘이 먹는 게 한 6, 7알. 그러니까 우리는 토마토 값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같이 즐길 수 있게 됐네요. 다양한 그렇죠, 그렇죠. 음식이니까. 그리고 저희 남편도 당뇨예요. 그래서 내가 못 먹게 하거든요, 그런 거. 그럼 건강에 문제가 있어서 배현정 씨한테 상담 원하는 분들한테는 이 토마토 먹으라고 그러죠. 예, 꼭 그거 도시락에 간식이 먹고 싶을 때 이걸 먹어라. 그리고 이제 고기 같은 거 이런 것도 가능한 굽는 걸 먹지 말아라. 삶아서 먹어라. 거의 박사 수준이고요. 제가 10년 정도를 식사하시는 걸 보고 최근에는 거의 2주에 한 번씩 계속 같이 식사를 하니까 정말 꼼꼼하고 깔끔하게 하나하나 이렇게 다 준비를 하셔가지고 본인이 먹는 걸 정확하게 그 옆에 아무리 맛있는 게 더 있어도 기피하진 않으신데 딱 한 조각, 한 입 이렇게 딱 드시면서 항상 말씀하시는 게 토마토 먹어라. 토마토 전도사가 돼요. 아니
먹고 내가 좋으니까. 네. 야, 내가 뭐 도마도 장사도 아니고 먼저 배남매와 함께 건강 얘기 네. 나눠봤는데 토마토를 또 이렇게 적극 권하면서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건강을 살리는 식사법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인경이 만나볼 사람, 오늘은 최숙경 이뮨라이프 대표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아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셀코TV 채널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직접 본인 소개를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영어로 이뮨, 네. 면역, 그다음에 라이프, 삶이라는 두 단어를 합친 면역 있는 삶을 많은 분들과 함께 하고자 5년 전에 이뮨라이프라는 회사를 시작한 최숙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면역력은 뭐 꼬마 아이들부터 100세 어르신까지 다 필요하긴 하는데요. 최 대표님이 생각할 때, 몸에 좋은 물은 어떤 물인가요? 의학 박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없이 깨끗해야 하고 네. 또 유익한 미네랄이 풍부해야 하고 그다음에 물 입자의 결합 크기를 클러스터라고 하는데 네. 그 결합 크기가 작아서 흡수율이 잘 돼야 되는 것이 네. 좋은 물의 조건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클러스터. 세계 5대 장수초는 그 물 분자의 결합 크기가 60에서 80 정도 돼요. 그래서 작아서 흡수율이 좋은 거죠. 그래서 네. 제가 지금 소개해드리는 이뮤니프는 53Hz로 일반 물의 흡수율이 2~3배 정도 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좋은 물의 조건이 약 알칼리수인 지하수일 때 좋은 물이다라고 이 정도로 설명드릴 수 있어요. 네. 음료를 사 마셔도 혹시 또 이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간 거 아니야? 근데 이뮨리프의 특징이 이게 미세 플라스틱이 없어요? 네, 여기 보시면 이 제로 인증을 받았는데 네. 이게 식약처 지정 인증기관에서 제로 인증을 받은 거예요. 네. 이제 작년에 한국의 원자력 의학원에서 네. 미세 플라스틱이 암세포의 성장의 74%를 촉진시키고 전이는 32배에서 11배를 가속화시키고 또 심각한 건 항암제의 내성까지 발생시킨다라는 국제의학저널 테라노스틱스에 발표했었거든요. 네. 유튜브 비욘디라는 채널을 보시면 홍해걸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미세 플라스틱 알갱이들이 세포까지 직접 침투돼서 물리적으로 DNA의 변이를 일으켜서 심각한 상태다라고. 그래서 지금은 누구나 다 이제 미세 플라스틱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아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처음에 좋은 물을 찾아서 좋은 용기에 담아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유리병에 담아서 보냈었어요. 근데 가다가 50%가 파손되는 거예요. 아이고. 네. 병이니까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택배 기사님들도 힘드니까 그 회수하는 과정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5년 전부터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독자적인 병을 제가 선택해서 지금까지 해오고 있어요. 대표님께서는 그래도 좋은 물을 찾기 위해서 어디 구하러 다니시더라고 또 굉장히 시간과 많은 투자를 하셨을 것 같은데요. 네네. 네. 제가 이 일을 하기까지 돌이켜보면 제 환경이 이 일을 여기까지 끌고 온 게 아니에요. 환경이? 제 환경이. 예. 어떤 환경에서 일을 하셨길래? 그러니까 저는 원래 건강과 영양에 관심이 많았었는데 네. 30년 전, 그러니까 20대 후반에 미국에서 살 때 그때부터 이미 홀푸드 마켓 유기농 코너에서만 식재료를 샀고 술, 담배, 커피 모든 걸 다 나눠 건강에만 신경 쓸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어요. 왜 그랬냐면 저희 언니가 20살 때부터 혈액투석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언니의 신장이 사용할 수 없으니까 제 신장을 이식하려고 제가 이제 조직 검사를 했는데 저 또한 그래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신장이. 그래서 이제 박사님이 신장내과 박사님이 안 하는 게 좋겠다. 본인 몸이나 잘 관리하면서 살면 좋겠다 해서 반드시 저염식을 하고 매운 거 먹지 말고 하여튼 소금을 무서워하라고 이제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20대 때부터 이제 유기농 야채에 저염식에 고기도 안 먹고 그런 생활을 계속 해왔던 거죠. 내 건강을 위해서 정말 신경 쓰셨는데 이런 것까지 해봤다라는 게 있으실까요? 네. 건강한 거
찾으시려고? 네. 건강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누구나 다 해봤을 텐데, 이제 저는 30년 전에 이제 한국에서 안 되니까 사구체 신장염이라는 병이 한국에서 안 되고, 네네. 이제 병에 대한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니까 갑상선이 생긴 거예요. 대표님한테? 그러니까 병이란 병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가서 많은 병원을 가봤어요. 근데 곧 미국에 있는 의학이 한국에 와 있는 거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나를 내가 고쳐봐야지 하고선 처음에는 침 공부를 시작해봤어요. 그래서 전국에 다니면서 제주도까지 다니면서 사실 한국의 대체의학이라는 게 정말 명의시지만 라이센스 없는 분들이 많잖아요. 부장 네, 선생님도 맞아요. 그랬었죠. 그래서 이제 그분한테도 가고 침을 몇 년 배우던 이제 장침부터 제 몸에 다 꽂아봤어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의 한계성을 느끼니까 그러면 한약 공부를 해볼까 해서 이제 한약 처방 공부를 또 해봤어요. 그 박사님 밑에서. 그 다음에 이제 뜸도 해보고. 그러니까 저희 남편은 이제 전문적인 직업이다 보니까 저한테 그렇게 돌팔이처럼 그러지 말고 편입을 해라 하니대. 근데 저는 네. 사업이나 일을 하려고 공부를 한 게 아니고 내 몸을 고치기 위한 거니까 그런 라이센스는 졸업장은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해서 안 한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 할 걸 싶어요. 지금 끝까지 안 따셨어요? 네. 아. 졸업장은 네. 필요 없고 나를 고치기 위한 실력만 있으면 된다 생각한 건데 지금 생각하면 그때 다닐 걸 그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가 어느 정도는 되는데 한계성에 부딪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체질 공부를 해봤어요. 아. 그래서 음양 체질, 그러니까 음과 양. 태양인, 소음인, 뭐 이런 거. 그래서 처음엔 사상 체질을 해봤어요. 그러다가 이제 팔체질이라는 걸 가봤어요. 네. 팔체질을 하다 보니까 음식을 한쪽으로 치우쳐서 먹게 하니까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같이 따라했는데 결국은 몸이 밸런스가 깨지는 거예요. 그렇죠. 먹지 말라는 게 너무 많습니다. 예? 먹으라고 권장해도 뭐 말해. 근데 다 제가 좋아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의료계에 있는 분도 악성 빈혈이 와서 심각해지고 또 위가 가장 좋다는 분도 나중에 위가 큰 탈이 나고 막 이래서 제가 이제 나중에 알게 된 건 그냥 건강한 사람은 골고루 먹어도 괜찮다. 그리고 음과 양으로 크게만 두 가지 정도로 분류하고 어느 정도 섞어서 먹으면 서로 중화를 해주니까 괜찮지만 이미 큰 병이 나서 힘든 사람은 구별해 주는 게 좋겠다. 이제 저는 그렇게 정립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박사님들 밑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건강 강의를 해주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당신은 이렇게 드세요, 이렇게 하세요라고 했는데 어느 날 제 친구 언니가 호주에서 왔는데 자기가 유방암이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그날 이렇게 모임이 있었는데 가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 이상이 없는데 가야 된다. 이제 안 가려고 했는데 하도 가라서 갔는데 제가 유방암인 거예요. 몇 살 때? 45살이에요. 어머. 그래서 제 자신한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게요. 20대 때부터 그 전에 침도 놓고 뭐 뜸도 다 하고 난 다음 아니에요? 네네. 어허. 20대 때부터 저염식하고 유기농으로만 먹고 커피도 안 마시고 또 제가 사는 데가 강남 한강변 보이는 데 살다가 더 건강해 보겠다고 전원주택으로까지 이사 가서 살았단 말이에요. 자괴감도 들고 뭔가에 모르는 배신감이 들고 그 심리적인 그 만감의 교차가 엄청나더라고요. 대부분 이러면 점쟁이를 찾아가거든요. 저는 몇 살까지 살았잖아요. 그래서 밖을 못 나가겠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맞아.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다가 그러면 내가 뭔가를 잘못하고 있는 거다. 다시 처음부터 다시 가보자. 네네. 그래서 이제 수술은 정말 그 전에 뭐 항암도 하고 방사선도 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곧바로 수술이 가능한 정도였어요? 유방암? 그러니까 저는 일단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무것도 안 하겠다. 아무것도 안 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예. 그런데 서울대병원을 갔는데 예. 일단 서울대에서 항암을 안 해? 그러면 있을 수가 없어. 치료해 줄 수 없어.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현대 서양의학에서는 말도 안 될 방이죠. 근데 네. 이제 서울대 갔을 때 주치 그 선생님이 여자 선생님이었는데 인간적인 감정이 요만큼도 없는 거예요. 왜냐면 제 주변에 항암을 하다가 이제 중간에 포기하고 죽는 경우들을 봤기 때문에 저는
신장도 이러이러하고 제 상황이 이러니 제가 항암을 하고 버틸 자신이 없습니다. 그냥 전 다른 치료만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괜찮아요. 통증은 어느 정도냐면 손가락 5개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야구방망이로 한번 치는 정도의 충격? 그 다음에 얼굴은 한 60대, 70대 정도로 노화되는 정도? 요 정도만 감수하면 괜찮아져요 하는 거예요. 45살 된 사람한테. 그러면 제가 항암은 안 하고 다른 치료를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게요? 저는 거부하죠. 그래서 다른 병원으로 가세요 해서 제가 쫓겨났어요. 그래가지고 세계 유방암협회 회장을 하셨던 그 명의분이 한국에 계신데 이민혁 교수님한테 이러저러하다 그랬더니 그러면 항암은 하지 말고 요 부위만 해보자. 그래서 본인도 항암을 하라고 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네. 우리나라 정책이 그렇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네. 그 교수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암 환자의 99%가 물을 마시지 않는다. 탈수다. 물을 얼만큼 마셨냐. 근데 저는 생각을 해보세요. 평생 저염식을 했는데 물이 당기겠어요? 야채식만 했는데. 그러니까 갈증이 잘 안 나죠. 안 나죠. 네. 그날부터 그러면 물을 넘겨야 되겠다 하고서 이제 물을 억지로 마시니까 미네랄의 불균형이 올 거 아니에요. 전해져. 토하고 싶은 구토증이 나오죠. 두통이 오면서 맞아. 무기력해지고 네. 삶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설명을 쭉 해주시면서 하는 말이 피가 얼마나 찐덕찐덕하겠냐는 거예요. 그 찐덕찐덕한 곳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냐. 그래서 물을 많이 마셔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 공부를 하면서 세계 5대 장수촌이라는 곳을 이제 발견하게 된 거예요. 네. 독일, 멕시코, 프랑스, 파키스탄, 일본 이렇게. 그런데 그쪽에 하나같이 공통점이 뭐냐면 물이에요. 물인데 입자가 작은 물인 거예요. 그리고 수소 수치가 엄청 높고 그러니까 지하수면서 미네랄 함량이 높은 거. 안반수. 그 조건을 다 갖추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외국에서 물을 수입해서 먹었어요. 유리병에 담긴 병을 수입해서 먹다가 원자력 연구소에 근무하시는 박사님이 이 물을 한번 먹어봐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편한 거예요, 몸이. 흡수가 바로 되고 거부 반응이 전혀 없고 위가 출렁거리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물을 먹으면 위가 출렁출렁 하잖아요. 많은 물을 먹으면. 근데 얘는 물에 입자 크기가 작으니까 바로 흡수되고 힘들지가 않고 커피를 그 물에다 커피를 드시는 분은 커피 맛이 다르다 그러고 다른 차를 드시는 분은 차 맛이 다르다고 할 정도로. 그래서 저한테 이거를 이제 기술력을 주시면서 조건은 아무것도 없다. 최수경 씨면 많은 사람하고 나눌 것 같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받아서 처음에는 이거를 하우징화 해가지고 사업을 그 집으로 그 집에 들어가는 원수 입구에 넣는 걸로 해봤었어요. 네네. 그런데 1인 가구가 많고 자기 집이 아니니까 그게 불편하는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고객들이 그냥 이런 바틀로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유리병에 담아서 했다가 다 깨지니까 이 병으로 또 하게 된 거예요. 근데 대표님이 할 때 그 많이 연구하셨으니까 모르잖아요. 내가 물을 안 마셔서 이런 건가? 모를 수도 있을 맞아요. 거예요. 어떤 증상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은 만성 탈수이다 보니까 자기가 이게 탈수인지를 몰라요. 저처럼 오랫동안 그렇게. 근데 그 페니실린을 발견한 그 플레밍 박사죠? 플레밍 박사님이라는 네네. 분이 계신데 그분의 제자 중에 벤맨 갤리지라는 박사님이 계세요. 근데 그분은 평생을 물로 사람을 치유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쓴 책이 자연이 준 최고의 약, 물이라는 책에 보면 물이 부족하면 일단 몸에 통증으로 온다는 거예요. 관절염이든 두통이든 어디 뭐 안구의 통증이든 그럴 때 물을 한 잔 먹어봐라라고 쓰셨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그리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불면증 또 이제 쥐가 나는 거 모든 특히 그 결석 그런 분들을 물과 소금을 충분히 주면 다 치료하셨다고. 그때 있지 멍청하고 어리석기 짝이 없는 제가 물을 베이스로 하면 되겠지? 라고 생각해서 하루 커피를 한 5-6잔 마시고
지금은 조금 줄였지만 콜라도 물에 섞었겠지 하고 막 그거 수분으로 생각한 거예요. 야채 주스 뭐 이런 거. 이뇨제죠, 이뇨제. 그래서 더 탈수 증상이 맞아요, 맞아요.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은 이런 그냥 순수한 물을 못 마셔요. 이미 단 성분에 길들여져 있어서 혀가. 근데 우리가 마시는 차나 이런 음료 중에 이뇨 되려 물을 많이 빼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혈관은 더 수축되고 딱딱하게 이뇨로 붙죠. 이렇게 물이 빠지면 굉장히 그 체중이 줄었는데 난 착각을 하게 돼요. 빠졌는데 200g 나왔는데 네. 뭐 이렇게. 혈관은 굉장히 딱딱하게 굽고 미안해라. 혈류량은 줄겠죠. 그러면 이제 혈압이 생기고 당뇨가 생기고 고지혈증이 생기고 건강을 겉으로만 이렇게 주워 듣고 실천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장기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기능학적인 거를 모르니까 이상한 걸 따라하게 되는 그러면 거예요. 최 대표님은 이제 몸으로 직접 체험해 보셨으니까 본인이 느끼기에 와 이거는 확실합니다. 이런 게 뭐가 있어요? 저는 물을 안 마시니까 굉장히 마르고 잔주름이 많은 노안이었어요. 피부가. 근데 지금은 잔주름은 없어요. 물 마시면 잔주름 펴져요? 2달 뒤면 오늘 마신 물이 2달 뒤에 내 피부로 나타나요. 그리고 통증이 없죠. 항상 두통을 달고 살았는데. 염증이라는 게 물 부족이라는 맞아요. 말씀이 네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든 거는 저는 이제 너무나 간단하게 모든 전문가들이 말씀하시는 게 자기의 면역을 키우면 걱정할 일이 없다고 하시잖아요. 네. 근데 면역의 기본이 물인 거예요. WHO에서도 권고하기를 질병의 80%를 예방할 수 있는 게 물이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든 병원에 가면 0.9%의 소금물을 먼저 꽂아줘요. 아, 수액할 때. 눈이 번쩍 떠져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동안 오랜 시간 동안 저염식을 하면서 물을 안 먹고 나타났던 그런 것들은 거의 개선이 됐어요. 생계형으로 배우를 쭉 하면서 잘 나가는데 아이고 2006년에 또 몸이 아프네. 그때 제가 40대예요. 네. 결혼 안 하고 이제 막 이혼녀 딱지 붙고 아유 저 홍여진이란 배우는 센 역할하고 막 그런 얘기가 들렸는데 저는 그런 얘기 다 무시해 버렸어요. 그거 하면은 나한테 스트레스고 뭐 그런 생각을 해서 그거는 제가 좀 확고했었거든요. 근데 이 일을 많이 하고 누가 밥 해주는 사람하고 없고 내가 해 먹어야 되니까 나 혼자니까는 뭐 배 안 고프면 안 먹고 고프면 새벽이라도 고프면 먹고 그리고 그때 또 막 무슨 유행이었었냐면은 컴퓨터 처음 나와서 컴퓨터 게임. 그걸로 그렇게 하셨군요. 밤새고 했죠. 그리고 뭐 혼자서 뭐해 무절제한 거지. 그래도 뭐 그게 재밌었어. 그러다가 건강 TV에는 비타민이라는 프로 하나밖에 없었어. 맞아. KBS 거. 지금처럼 뭐 막 이런 것도 잘 나갔죠, 없었을 그거. 때인데 10월 달 되면은 우리나라에서 핑크 리본이라고 캠페인 기간이 있어요. 핑크 리본이 뭐냐면 보통 모든 암마다 고유의 컬러가 있어요. 유방암은 핑크, 대장암은 보라, 뭐 여러 그 다 있어요. 우리가 이제 모르는 거지만은 그래서 그때마다 이제 캠페인을 해요. 암 협회에서. 근데 10월 달에 유방암 거기서 캠페인을 한다고 특집으로 방송을 해. 근데 어떡하다가 그거를 보게 됐는데 거기서 뭐 유방암은 결혼 안 한 사람들이 많이 걸리고 뭐 저쩌고 막 그때는 그렇게 홍보를 했어. 말도 안 되는 거지. 근데 거기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멍울이 잡히면서 혼자서 했다. 어머 멍울이 잡히는 거야. 이거 뭐지? 뭐지? 그러다가 이제 거기서 자세히 가르쳐줘요. 이런 이러한 이제 상황이 있으면은 병원 어디를 가라 해갖고 이제 병원을 했죠. 그러지 않았으면 나 말기야. 지금 이 자리에 없었어. 그래서 이제 딱 해서 다행히 이제 1기 미만으로 초기 발견을 했어. 그나마 다행이네. 그나마 다행이죠. 그래갖고 이제 초기니까는 다행히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는 그게 초기니까는 다행히 나아졌는데 그 당시만 해도 암이 걸렸다 하면은 주변에서 피했어요. 시집도 못 갔어. 옛날에는 암 걸리면 다 유전이라고 그랬어요. 더구나 유방암? 엄마가 유방암이면 딸이 100% 유방암이다. 막 그렇게 막 그렇게 알고 있을 시기였어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유방암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제가 커밍아웃을 했죠. 저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없습니다. 네, 유방암입니다라고 커밍을 한 게 계기가 돼서 이제 건강 프로를 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건강 전도사가 지금 됐군요. 지금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처음에는 막 댓글도 많았어요. 아유, 쟤는 이제 배우로 잘 안 나가니까 지 유방암 팔아갖고 아이고. 방송 나온다. 근데 개의치 않았어. 그 계기가 있어요. 진짜 속상한 얘기 하네. 순간은 속상했는데 네. 제가 어디를 가는데 어떤 아줌마가 날 보고 막 울면서 뛰어오는 거야.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저 여진 씨만 보면은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래. 왜요? 그랬더니 한 6개월 전에 홍여진 씨가 나가서 본인이 유방암 걸렸다. 그래서 유방암 걸렸을 때는 어떻게 해라라고 얘기했을 때 자기도 만져봤대. 만져봤는데 요 가슴골 사이에 이렇게 볼록하게 잡히더래요. 그래서 아유 설마 이러다 없어지겠지 기다렸는데 안 없어지고 또 뭐 바쁘고 애 키우고 어쩌고저쩌고 하다 보니까는 여기가 아프기 시작을 하더래. 그래서 3개월 뒤인가 병원을 갔대요. 말기야. 아유. 이게 덩어리는 한번 가슴 쪽에 유선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호르몬이 왕성한 시기에는 핏줄을 통해서 전이가 암세포가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저기 전이가 돼갖고 말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홍여진 씨가 6개월 전에 TV 나와서 얘기를 했을 때 그때 바로 병원에 갔으면 내가 이렇게 고생을 안 했을 거라면서 주저앉아서 막 우시는 아이고, 거야. 저런. 그래서 어느 병원이세요? 그랬더니 어느 병원이래. 그래서 거기까지 제가 차로 모셔다 드리고 버스 타고 거기 또 이제 항암을 받으러 가시는 거야. 그래서 이건 안 되겠구나. 내가 배우 인생을 그만두더라도 한 사람이라도 이런 사람이 없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건강 프로가 유방암에 대해서 얘기할 거라고 얘기 들어오면은 네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랬군요. 나가게 된 계기가 된 거예요. 홍여진 씨는 그건 그 항암 치료는 안 했어요? 했죠. 했어요. 항암 아이고, 방사선 그거 다 힘들었네. 하고 호르몬 치료 5년 하고. 그랬군요. 예, 그때 몸 상태가 지금의 한 5배로 안 좋았어요. 그리고 그때는 주변에 아무도 없어. 하다못해 우리 집에 이제 가사 저희 가정 도우미 언니가 있었는데 언니 나 한 달 동안만 나 밥 좀 해줘. 내가 이거 8일 움직이지 못해서 쌀도 못 씻을 것 같다 했더니 놀래갖고 저 암 환자 못한다고 도망갔고. 그래요? 그때 한 2년 사귀던 남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한테 얘기를 했더니 유방암은 100% 죽는다더라. 우리 형수도 유방암으로 죽고 그랬는데 자신이 없다고 헤어지자고 하더라고요. 그랬어요? 내 팔자가 여기까지구나. 근데 그때 딱 어떤 책을 읽었어요. 책 구절에 우리가 운전을 하잖아요. 네. 내리막이 있어요. 엑셀 밟으면 어떻게 해요? 내다 꽂아맞히죠. 그러면 브레이크를 살살 밟아야죠. 그것도. 인생에 있어서 내리막일 때는 브레이크를 살살 밟아 내려가야 돼. 그때는 너무너무 멘붕이 오고 하니까는 이러다 죽을 거 내가 지금 죽는 게 안 날까 막 별 생각에 막 안 좋은 생각하지 막 우울증까지 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딱 읽고 내리막에서 오르막이 안 올지언정 이 내리막에 내가 갖다 박으면 안 되겠다 싶어요. 그래서 천천히 하나씩 해결을 해보자. 제일 먼저 해결할 거는 병원 치료 착실히 받고. 근데 나는 일도 끝일 줄 알았어요. 근데 그때 사람과 전쟁에서 캐스팅이 들어온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공백이 거의 없으시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저 지금 유방암 치료 중이라 못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여진 씨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와이프도 유방암이에요. 자기는 아무한테도 얘기 못하고 혼자 끙끙 앓고 있었대. 일하세요. 그리고 하다 보면은 이렇게 휴직기가 와요. 항암이나 뭐를 치료를 받다 보면 휴직기 동안에 움직이세요. 이거 원래는 A였는데 B 역할은 조금 더 작은 역할이에요. 그 역할 드릴 테니까 나와서 그냥 저기 하세요. 사람 괜찮네.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나가서 그 다음부터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피부가 이런 거는 중입니다. 그랬더니 어머 주변에 웬 와이프들이 그렇게 유방암 걸린 사람이 많아. 그렇구나. 근데 집안에 여자가 유방암이 없으면 그때 다 쉬쉬할 때예요. 집안에 암 환자가 있으면 다 쉬쉬할 때예요. 우리 부모가 유방암이라 그러면은 시집 못 갈까봐 장가 못 갈까봐 그럴 시대였어요. 90년대만 해도.
그래갖고 여기 피주머니 달고 그래야 돼. 그리고 저는 촬영을 했어요. 야, 대단하죠. 그때도 이제 물론 이제 소리 치는 건데 좀 이제 강도를 좀 낮게 해갖고 해서 해고.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공백기를 모르는구나. 나는 아까 계속 5년 했어요. 동안 치료를 했다고 그러시는데 그 정도의 기간 동안 안 보이지 않았거든. 그래서 어떻게 활동을 하셨지 했더니 그 그래서 이제, 정도로 열심히 했는데. 그때 또 괜찮았던 게 그때 내가 뭐 아름다운 여인 역할을 했었으면 안 됐을 텐데 막 행배 부리고 지랄하고 막 이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은 얼굴 표정이 좋겠어? 안 좋지. 어쩌고 시꺼머 죽죽하고 막 그래도 그 역할이 분장한 줄 알고 연기 잘한다로 된 거야. 리얼하다. 리얼하다. 어. 하여튼 그런 역할이 계속 들어오면서 그다음부터는 이제 조연으로 자리 잡고 또 드라마도 또 내가 이제 유방암인 거 알고부터 또 작가 선생님이 또 전화 와갖고 자기네 가족도 유방암으로 고생하시는 저기로 있다. 이 역할은 힘들지 않으니까 이거 한번 해보실래요? 해갖고 지금까지 이렇게 그러니까 예, 그 과정을 왔어요. 거치면서 네. 연예계의 대표적인 건강 전도사가 되셨고 지금 거의 한 20년 가까이 됐죠? 20년까지는 안 됐어요. 지금 한 이제 한 5, 6년 됐는데 그래요? 다른 암은 5년이면 완치 판정을 네. 받아요. 근데 유방암은 10년을 봐요. 그래요. 그리고 저는 또 40대 때 걸렸기 때문에 아직도 여성 호르몬이 있을 때잖아요. 네. 그래서 여성 호르몬을 강제로 차단하고도 그런 거야. 또 다른 난소암, 자궁암, 갑상선암 여러 가지 암의 그 경과를 두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암은 한 가지지만 유방암은 유방이 2개잖아. 네. 그러니까 2개 중에 하나가 걸렸으면 또 하나에 걸릴 확률이 많아요. 항상 조심해야 되겠네. 항상 조심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조심을 하고 있고. 근데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관리를 잘 하셔서 건강 전도사가 되셨는데 네. 이쯤에서는 본인의 건강 노하우, 노하우. 비결 이런 걸 좀 알려주실 필요가 있어요. 건강 노하우 제가 지금 십몇 년 동안 보고 보니까는 그 당시에 뭐 여러 가지 책도 있고 방송에서도 하고 주위에서도 하는 얘기가 암에 걸리면은 물 좋고 산 좋고 공기 좋은 데 가서 뭐 좋은 것만 먹어야 된다. 또 야채 과일만 먹어야 된다. 뭐 고기는 먹으면 안 된다. 그러한 얘기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과일 먹으면 체해요. 야채 먹으면은 토하고요. 그래. 뭐 햄버거, 피자 네 좋아했어요. 네. 그런 거 먹으면 안 된대. 그러면 미국 사람, 이태리 사람은 다 줄게? 그렇지. 응. 맞아.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먹을 게 없어서 그거를 고민을 하다가 어떤 의사 선생님께서 그 말씀을 하세요. 암은요, 지금 스트레스 받으시죠? 8년 뒤에 덩어리로 나타납니다. 지금 스트레스 받는다고 내일 땅 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홍여진 씨가 암이 걸린 거는 8년 전에 무슨 큰 일이 있었을 거다. 그때 보니까는 뭐 이혼도 했지, 뭐도 했지, 혼자서 생계형으로 아득바도 그게 다 스트레스였던 거예요. 그걸 참고 지났거든요. 전이 제발 뭐 먹는 거 그런 거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으면 8년 뒤에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장담 못 합니다. 다 털어버리세요. 평소와 똑같이 하세요. 옛날에 했던 게 나쁜 게 무엇인지만 체크하고 그렇게만 하지 마세요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옛날에 했던 거 밤새고 게임했던 거 마음대로 막 끼니 챙기지 않았던 거 그거 2가지가 딱 걸렸어요. 그거 2가지만 안 했어요. 컴퓨터 게임 다 없고 내가 저녁에는 무조건 해 떨어지면은 10시 전에 자고 아침에 눈 뜨고 촬영이 없어도 그건 지금까지 지키고 있어요. 그래요? 제가 물론 방송에 나와서 이것도 해 먹어요, 저것도 해 먹어요 하지만은 저는 라면도 먹어요. 라면이 너무 불안하다 그러면은 숙주나물 잔뜩 넣고 그래. 그렇게 해서 먹으면 돼요. 햄버거 먹어요. 그 피자 먹어요. 피자가 이거 좀 너무 짜고 찝찝하네. 내가 해 먹어요. 네. 다만 안 해야 될 거는 내가 지금 주변 사람들한테도 참이야 나 밤새 그럼 병원 가봐. 불면증에 좋은 자야 거를 네가 처방을 받아서라도 자.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 아침에 할 거 없어. 혼자 사니까 할 거 없죠. 뭐 늦잠 자. 일어났다가 아침이라도 뭘 해먹고 또 자. 그러더라도 그거를 해. 그거를 하니까 지금까지 쭉 그거만 지켰어요. 저는. 잠이 보약이네. 네, 잠이 보약이고 그러고 나서 제가 뭐 여기저기 듣던 얘기 또 공부했던 거 보니까 암세포가 움직이는 시간은 밤이에요. 암세포를 죽이는 애도 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모든 것들을 걔네들이 싸우는데 이기려면은
잠으로서 우리가 충전을 해야 되고 걔네들이 활동하는 우리 몸속의 기관이 어디냐면 대장이에요. 대장이 튼튼하려면 변비가 없어야 되고 규칙적인 생활. 그렇죠? 그래서 야채와 채소, 섬유질이 많은 걸 먹으라는 거죠. 예. 야, 이 박사님이신데요. 간단한 걸 우리 너무 어렵게 돌아오고 너무 힘들게 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건강 전도사 맞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 이 방송을 보시면서도 나 힘들어, 좀 위로를 받고 싶어 하는 암 환자분들한테 해주실 말씀 있어요? 시간은 가니까 지금 하나하나 내리막을 내려가듯이 브레이크를 살살살 밟아가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평지가 되고 또 재수 좋으면 또 오르막도 오르고 오르막 때는 엑셀을 시원하게 밟아야 올라가잖아요. 쫙 올라가.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 힘들지 힘들어하지 마세요. 어떤 거를 해도 이거는 극복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생각을 하면 언제는 우리는 완치가 돼 있고 언제는 더 좋은 세상이 나올 거예요. 앞으로 배우 홍여진으로서 이루고 싶은 꿈이나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제 꿈이 있다면은 젊었을 때 못 해봤던 거 그래서 시작한 게 바로 수영이에요. 어떤 이에게는 수영을 평생을 해왔고 젊었을 때도 했지만은 내가 물이 무서워서 수영을 못 했거든요. 근데 수영을 배웠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접영까지 하고 다 하니까는 내 자신이 뿌듯하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내가 안 해봤던 거 또 하나씩 한번 해보고 싶은 거 언제까지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걸 해보고 싶습니다. 오늘 어떠셨어요? 홀가분하게 얘기 쫙 하시니까 시원하신 것 같은데. 제가 가슴이 답답했을 때가 있어요. 그때 젊었을 때 시절 40대까지만 해도 그랬어요. 유방암 걸리고 나서 내가 하나씩 풀고 나니까 지금은 굉장히 많이 홀가분해졌어요. 네. 아이고, 오늘도 얘기 들으면서 또 홍여진 씨하고는 방송에서도 자주 만났는데 이렇게 내밀한 얘기까지는 못 그쵸? 나눴었는데 이게 유튜브가 또 좋은 게 이런 거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이제 우리 이재영 씨도 좀 나이가 이제 우리 저도 이제 많이 있잖아요. 갔죠.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잘생기고 얼마나 유명한 아나운서님이세요. 아이고, 그리고 감사합니다. 진짜 저한테도 꿈이 있다시피 우리 이 선생한테도 꿈이 있잖아. 그렇죠. 근데 진짜 최고의 아나운서가 돼서 앞으로는 노령화 시대가 많아요. 지금 이제 우리 이제 앞으로 120세대 되잖아요. 그러니까 100살까지는 이제 튼튼히 잘 살아야죠. 저는 당장은 셀코 TV 평생 해야죠. 오늘 아무튼, 홍여진 씨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고요. 네. 깊고 진한 얘기 오늘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